이어서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문제 풀기 전에, 자, 간단하게나마 잠깐 정리하면, 먼저, 투기 가열지구 나오죠. 여기서 이제. 투기 가열지구가 나오고, 하나 나오죠? 요번에 새로 생긴 거? 뭐가 나오죠?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인데, 자, 이럴 때 투기 가열 지구는 지정권자가, 얘는 누구죠? 시다가 국장 또는 시도지사라면은 얘는 국장이 국장. 아시겠죠? 시도 안 됩니다. 없어요. 그래서 국장은 지정할 때 여기 시도지사 의견 듣고, 얘도 국장 얘도 시도지사 의견 듣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얘는 뭐요? 국장은 뭐라고요? 협의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몇 년마다 재검토? 1년마다 재검토한다. 누가 하죠? 국장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제 절차는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심의 거쳐 직권으로 지정권자가 해제 필요 없으면은 하여야 한다. 하지만은 똑같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럴 때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똑같은 얘기죠. 예. 그 내용은 숫자 나오는 건 일부러 문제 안 만들었어요. 숫자 나오는 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설령 나온다 그래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를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만 2, 5, 10, 2개월 5대1, 10대1 그 정도만 하나 알자 그랬죠. 자, 문제 풀면서 볼게요. 그러면 먼저 10번 투기가열 지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장 또는 시도는 끝에 심의 거쳐서 투기가열 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다. 이때 2번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3번 국장 또는 시도는 투기하열 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은 해제하여야 한다. 4번 투기하열 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는 몇 년?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몇 년? 요거는 뒤에 전매 제한에서 4가지 중에 하나이고요.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뭐 10년, 뭐 9년, 5년, 4년, 3년, 2년, 1년, 6개월 이것은 내가 버려 안 한 거잖아요. 근데 10년 이내라는 단어만 알면 되죠. 전매할 수가 없다. 5번 시도지사가 투기가열 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국장과 협의하면 아시겠죠? 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자, 11번 하나 더. 투기가열 지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 되겠다. 자, 11번은 풀어주세요, 여러분이. 이쪽 보는 다 했던 거네, 그죠? 풀어주시고요. 자, 12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국장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국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심의 거쳐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요, 투기가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좀 제한시키고 이런 것들은요, 최소한의 범위지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대한으로 나오면 그건 틀린 질문 되겠죠. 최소한. 투기가열 지구도 최소한. 2번. 국장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도 의견, 맞죠? 그죠? 의견 듣고요. 3번. 국장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의 거쳐서 이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해제 절차는요, 분양가 상한제 전용 지역이든 투기가열 지구든 조정상 지역이든 똑같아요. 필요 없으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지정권자에게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들어오면 40일 이내에 결정을 해라 그 말이죠. 해제 여부를. 4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집이 똑같죠. 10년 이내 범위에서 전매를 알선할 수가 없고요. 5번이 그 얘기죠. 요청받은 경우에 며칠 내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좀 핵심 포인트 위주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문이 나오기 때문에 큰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이게 우리 공부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13절이죠. 요약집에 181페이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전매 제한. 이렇게 전매 제한. 아까 말한 몇 년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최소 6개월에서 10년 사이에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분양권을, 당첨권을 팔 수 없다. 일정 기간 내에. 아시겠죠? 그 뜻이 그 뜻. 그러니까 그 10년 범위 내인데 상가를 1번 보니까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아까 말한 뭐 6개월, 1년 전에 굉장히 많아요. 기본소득 원막 2배, 3배 표로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때 전매하지 말아라. 매매도 안 돼요. 증여도 안 돼요. 알선도 안 돼요. 다 안 돼. 근데 딱 하나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상속은 된다. 그래서 요거 상속은 가능하다. 상속은 가능하다. 이럴 때 요것도 마지막 줄에 보면은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미 달리 정했습니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때 방금처럼 1번 투기가율 주고 이것이 아까 전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제 아까 10번 문제 요거 주문이야. 투기가율 주고 2번 조정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 정주택, 민간택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여기 과밀 억제권은 없습니다. 참고하면 그냥 없다는 것. 이럴 때 전매 허용 대상은 허용할 때는요. 1번부터 7번까지인데 사업 주체의 가로 1번에 반드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사업 주체의 동의가 안 떨어지면요. 아무리 여기에 대상에 해당돼도 안 됩니다. 사업 주체의 동의, 아시겠죠? 동의 받은 경우만 전매할 수가 있다. 어떨 때 1번에 세대원이 근무, 생활 사정 등등등등 이래서 항상 세대원 전원이 일부 아닙니다. 전원이 다른 시 등등으로 이전시인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되는 경우 제외한다. 사실 내가 공부할 때 얘기죠. 이것도 솔직히 차별하는 거 차별. 왜 수도권에서 지방 가는 건데 왜 지방에서 올라오면 왜 안 돼? 그죠? 열받죠. 여러분들 열받으면 안 돼. 왜? 수도권 안에 있는 거니까. 함부로 오지 마.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1,000원의 이전. 3번 세대원 1,000원이 해외 이주. 세대원 1,000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 4번 이혼으로 인한 그 지배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 그죠? 뭐 이것이 뭐 재산 분할이건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자료건. 6번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치 못하여 경공매될 때 특히 7번 같은 경우는 일부가 중요해요. 주택에 입주 선정된 지위의 일부, 주택의 일부, 지위의 일부, 주택의 일부. 아시겠죠? 일부자를 빼면 안 됩니다. 전부도 안 됐지만 일부자가 빼면 안 돼요. 일부, 주택 일부, 지위 일부를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웬만하면 일반 보통 사람 집 보면은요. 웬만하면 집이건 건물이건 재산이 대부분 누가 보다 있습니까? 대부분 남편 앞으로. 쫄라가지고 나도 좀 중요해줘. 누가 와이프가 그러면 일부 줄 거야? 다 줄 거야? 그 일부 주지. 다 주는 사람 나도 다 안 줘. 나도 일부 주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증여는 배우자에게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하는 것은 일반 주지 죽었다 깨어나도 다는 안 준다고 그래요. 자, 그래, 그 정도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부기등기는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똑같이 된다. 똑같고요. 4번 위반 조치. 만약에 전매 제한 규정을 아까 연도 10년 이내, 기간 이내 등등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 그러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 만기, 적금 등등 한마디로 뭡니까? 매입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입주금 플러스 은행 비용, 은행 이자. 입주금이 3억이다. 은행 이자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3억 100만 원 요겁니다. 요걸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그 순간 지급한 날 사업주체 앞으로 환매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산 금액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얼마 주고 샀든지 간에, 그것만 탁 주고 나가. 그 얘기예요. 돈 줬다. 나 이거 살 때 4억 줬는데 의미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3억 플러스 3억 100만 원 끝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볼지 하지 말라고 얘기죠. 쉽게 말하면. 2번. 행정형벌. 뭐라고요? 3년 3천입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13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주체가 전매행위 제한 대상인 주택을 공급할 때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맞습니다. 아, 요거 하나 빠졌다. 야, 이거 중요한 건데. 자, 2번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은 181페이지. 야, 내가 요걸 빠뜨렸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나오거든요. 쌍가로 2번에 전매 허용 대상에서 가로 1번만 가로 2번. 방금 가로 1번처럼 전매가 허용될 때 그 허용되는 그 주택과 지위를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최우선적으로 누가 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토주공. 아시겠죠? 지자체 아닙니다. 토주공. 토주공이 우선 매입자인데 하필이면 지금 시행자가 지방공사야. 그러면 지방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지방공사가 아닐 때는 무조건 토주공이고요. 지방공사는 시행자일 때는 본인이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13번에 보시면 2번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면서 주택을 전매할 때 지자체가 우선 매입 아닙니다. 누구와? 토주공. 틀렸죠. 한번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 상속이나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 게 아니라 여기서 상속은 그죠? 예, 들어가면 안 되겠죠. 4번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 주체가 전매 대금 만약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야. 둘이 얘기해가지고 4억에 팔았어. 그죠? 그 4억인 전매 대금이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최초의 갑이 낸 입주금 플러스 은행이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입주금 3억이고 은행이자가 100만 원이면 얼마라고요? 3억 100만 원이에요. 3억 100만 원 그냥. 나머지는 피를 붙여서 받은 건 들 사정이고. 그러니까 너 1억 손해 보는 것이죠. 하지 말라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로 팔았던 전매 대금이 아니고 뭐라고요? 입주금 플러스 은행 이자. 요겁니다. 이거 바로 매입비용. 틀렸죠.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집을 또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면은 그냥 사업주체가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환매. 요거죠, 환매. 그래서 전매대금도 틀렸고 뒤에 매입해야 한다도 틀렸고요. 5번 행위 위반 2년 2천이 아닌 거 뭐라고요? 3년 3천.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같이 내용을 듣고 푸는 게 좀 낫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와 다 다를 거예요. 처음 들을 때는 그런갑다. 하지만 이제 듣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 풀어야 듣다 보면 조금 이해가 좀 갈 겁니다. 간다면은 이제 공부가 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14번은 뭐 거기 허용되는 대상이니까 뭐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15번 대신 15번 봐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끝에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랬죠? 맞죠. 2번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 즉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부기등기해야 된다. 뒤에 건 알면 돼요. 맞고요. 3번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매할 수 있다. 4번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똑같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전매할 수 있다. 5번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공매, 즉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틀린 겁니다. 무조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틀렸죠. 동의 없이도 아니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러니까 3번과 4번과 똑같은 겁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만 했는데 동의를 받은 경우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는 16번은 자, 공급 질서 교란 금지인데 바로 182페이지 있습니다.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자. 이거는 책에 잘 나와 있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떴다방들, 복부인들 개입하지 말라. 그죠? 프리미엄 더 받지 말라. 그죠? 거품 생기게 하지 말라. 그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양도, 양수, 매매, 증여, 뭐 알선하는 거, 광고하는 거, 거짓, 부정 다 안 되는데 상속하고 저당은 정 돈이 필요하면 저당권, 저당 잡혀갖고 그래갖고 하는 건 조사 얘기예요. 아시겠죠? 상속, 저당, 시작. 상속, 저당. 근데 뭐, 요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것이고요. 이때 1번, 주택조합의 주택을 공급한 지위. 얘가 뭐죠?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이죠. 최소한 리모델링 아니죠. 그 지위. 주택상환 사채, 입주자, 저축, 등서, 4번, 5번 등등등은 양도, 양수, 매매, 증여, 광고, 알선, 거짓, 부정 안 된다 그 말이야. 다만 1, 2, 3, 4, 5번도 당연히 뭐 할 때 상속은 가능하고 또 저당은 가능하다. 이런 글자를 봐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1번 지무개치.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주택 가격에 그러니까 그 입주자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환매. 다만 4번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어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하는 경우에 공탁. 그러니까 가로 2번 경우에 아까 제가 매수인에게 양도하지 말라고 했어.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도 매수인에게 뭡니까? 그 전매대금이 아니라 입주금 플러스 은행이자만 줘도 환매잖아. 그죠? 얘도 어떻게 보면 그런 택이에요. 그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그냥 입주금을 보시면 돼요. 주고 나가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없어요. 어딘지 모르겠어. 일부 도망간 것 같아. 받기 싫어가지고. 그때 뭡니까? 공탁하면은 그 돈을 지급하고 간주하고 뭐라고요? 퇴거명령. 뭐라고요?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4번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요. 1, 2, 3번은 이거 참고하세요. 이거 뭐 나온 적도 없고 그냥 참고해 놓는 건데 글쎄요 뭐 나올런가요? 하여튼간 나온 적 없고 참고해 놓는 겁니다. 5번 3년 3천의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16번 같이 풀어볼게요. 16번 공급실서 교란 금지 행위 조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위반자에 대하여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지무개치. 다 같이 시작. 지무개치. 왜 안 따라해요? 나만 하고. 나 목 아파 죽겠어 지금. 시작. 지무개치. 한 번 더 시작. 지무개치. 지위가 무효고 계약이 취소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지위는 지무, 무효지 취소가 아닙니다. 참 얇아지 그죠? 죄송합니다. 다 1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확실히 알고 가야 돼 시험장에. 그 다음에 2번은 3번, 4번, 5번 넘어갈게요. 이건 아까 전에 5가지 중에서 4가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쉬운 것들이니까. 왜? 하나 밑에 더 하려고 그래. 17번. 17번.
요걸 그냥 너무 간략하다가, 예, 요걸 푸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더 봅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앞에 있는 내용보다도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어쩌고저쩌고 맨 끝에 알선, 금지도. 그래, 안 그래요? 2번은 뭡니까? 주택 상하 하체의 맨 끝에 저당, 아니죠, 그죠? 그 2번 아니에요, 2번. 저당 가능하잖아요. 3번 맨 끝에 정의역, 4번은 맨 끝에 광고, 5번 맨 끝에 매매. 그러니까 상속하고 정의역은 가능해. 나머지 안 돼. 요것만 알고 있어서 푼다. 요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외우지 않아도.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체크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파트인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뭐 문제 풀어보면 할 건데, 첫 번째 리모델링은요, 책 봐요. 183페이지 보세요. 리모델링은 일단 허가야, 기본이. 뭐라고요? 리모델링 허가. 시작! 리모델링 허가. 신고는 없죠, 당연히. 근데 딱 하나만 리모델링도 상업계획 승인받습니다. 세대수가 증가할 때 30세대 이상일 때만 승인받고, 그 밑으로 증가해도 30세대가 안 될 때, 당연히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도 포함해서는 무조건 리모델링 허가받는 얘기죠. 이럴 때 가로 1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가로 2번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든 입주자, 대표회든 전부 다 일단은 허가받는데, 특히 가로 2번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동의 처리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출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기, 허가 기준입니다. 첫 번째, 입주자, 사용자 등등은 맨 끝에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요. 3번을 먼저 볼게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가능해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처럼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내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100% 동의니까. 그렇잖아요. 100% 전체 동의니까요. 100% 동의받기 어려우니까 주로 뭘로 한다고요? 2번. 주택조합 한다, 그 말이죠. 저를 봐요. 주택조합은 그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배웠잖아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기 전 동의요건 전체 10개 동 다 한답니다.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 한 동만 한답니다. 한 동 전체 3분의 2. 이네들이 이제 사업주 해가면서 이제 때리고 부수고 허가 받으려고 합니다. 허가 받으면 이제 다 나가야 돼, 이제. 요때 동의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요. 좀 더. 전체 다 인가받았으면은, 인가받을 때는 전체 3분의 2 동별 과반수인데, 얘네들이 리모델 허가 받기 전 동의 요건은 전체 75%. 즉, 4분의 3택이죠. 대신에 각 동별은 50%예요. 물론 과반수보다 약간 좀 적은 편이죠. 그 다음에 100일 동 한 동만 인가받기 위해서 한 동만 3분의 2다. 그러면 한 동만 허가받기 전 75%.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으로 주로 한다. 왜? 나머지 전원 100% 동의받아 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이럴 때 이제 여기 리모델링의 1차, 2차는 문제 풀면서 볼게요.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 쌍가로 5번 잠깐 봐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 잠깐 보세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하나만 볼게요. 거기 특광대장입니다. 수리권자가 특광대장 10년 단위입니다. 그리고 10년 단위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죠.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리권자가 아니에요. 왜? 특광대장이니까. 수리권자 아닌데 수립하지 않지만 하필이면 또 도지사가 너도 수립해 라고 하면 해야 돼. 또. 원래는 수리권자가 아니지만. 자,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아니다. 가로 2번에 보시면 거기 이제 1번 절차가 이제 14, 거기 이제 공남 14일이고 지방은 30일. 요게 재작년도에 한번 나왔었던 문제. 14일하고 30일 이렇게 가로 해놓고 14일, 30일 나온 있었고요.
3번에 대장. 대장은 수리권자가 맞죠? 특광대장이니까. 수리권자인 대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 하나 해주시고, 맨 끝에 5번 재검토가 5년마다 있다는 것. 자, 16줄 마지막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나중에 너 주택으로 내가 주택으로 이렇게 상환 바꿔줄게라고 발행한 사채죠. 하지만 주택 받기 싫으면 그냥 돈 받는 경우도 있어요. 토주공하고 등록사업자 발행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토주공과 등록사업자 발행하는데, 토주공은 공공이니까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등록사업자는 민간이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많아요. 제재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발행 요건은 자본금이 5억 이상이에요. 건설로 등록을 해야 돼요. 3년간 300호 이상, 3년간 300 이상 어떤 경험, 실적이 있어야 돼요. 실적이. 그리고 발행하더라도, 등록사업자는 하더라도 그동안 3년 동안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봤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발행하라는 얘기죠. 전부 자본금만 5억이고요. 법인이면 개인 안 됩니다. 법인 5억 원. 그 전부 다 3자로 돌아가요. 3년간 300호 3년간. 아시겠죠? 3 이렇게 3자. 그리고요, 3번 못 믿으니까 보증을 받아라. 즉 보증은요, 토주공은 받지 않겠죠. 그 다음에 국장 승인 받고, 발행 계획 작성해서 국장 승인 받고, 발행 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 방법, 액면 그대로 받는 경우가 있고, 액면 받으면 나중에 이자 주겠죠? 근데 받을 이자를 빼버리고 그 밑으로 할인 발행해가지고 그 가격에 맞춰주는 방법이 바로 할인 방법입니다. 기호 번호 붙이고, 뭐 대장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1번의 상환기간이 3년은 초과할 수가 없는데, 그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라고요? 3년은 초과할 수가 없다. 2번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갈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하지만 아까 우리가 전매 허용 대상 있죠? 거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입니다. 세 번째까지. 요 세 가지 해당되면은 요때만큼은 예외로 두고 양도하거나 중도해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1번 보면은 뭐 수도권 이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예 안 되는 거니까요. 1, 2, 3번. 3번 사채는 기명증권이다. 왜? 사람마다 다르겠죠? 기명증권이고요. 당연히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A에서 B로 바뀌었습니다. 양도하는 바람에 가능한 경우 있어. 아니, 여기 위에 1, 2, 3번에 해당돼서 A에서 B로 명의 변경되면은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무에 A는 삭제하고 B의 성명과 이름을 사채 원무에 적습니다. 명의 변경은요, 소유권이 이전된 거죠. 그러니까 A에서 명의 변경, A에서 B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장부인 사채 원부에 A 지워버리고 B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어디다가? 사채 원부에 적어야 권리 변동 이전에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 하냐면은요, 그러니까 명의 변경자가 나오면은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사채 원본으로만 나와줘야 되고, 성명을 채권에, 왜? 기명증권이니까. 기명증권이기 때문에 성명을 어디다가? 채권에 기록해라. 채권에 기록해야, 채권에 건문찬 돼 있어야 이 채권은 건문찬일 거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채권에 이름이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기명증권이므로 소유권을 떠나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에 이름이 적는 것은요, 이전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아시겠죠? 채권에 적는 것은 대항력을 따지는 겁니다. 효력, 등록이 말소되어도 등록사업자 효력에는 그대로 유효하고요. 상법 적용, 사채 발행은요, 이 법이 먼저입니다. 항상 주택법이 먼저고 두 번째로 없다면 상법 등이다. 주택법보다 상법이 먼저야라고 한다면 그건 옳은 지문이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겁니다. 자, 문제 풀면서 정리하고 마지막 시간 농지법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주택단지의 소유자 전환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아서 리모델링 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허가.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맞아요. 신청하기 전에 처리할 수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신청한 후에는, 제출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맞는 표현이죠. 3번,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당연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죠. 정비법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 부분요, 충분히 다 외우지 마시고요. 문제집 있는 내용 정도만 알면 돼요. 4번, 리모델링 조합은 국장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맞고요. 5번, 리모델링 조합의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 이상 동의가 아니고 뭔가 많이 빠졌죠. 그죠? 전체 75% 동시에 동별 50%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75% 바꿔주고 동별 몇 프로? 50%도 들어가야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2번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내가 다 풀어드릴게요. 1번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시군구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시군구는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럴 때 2번 시군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뭐죠? 공단, 연구원, 그러니까 줄인 겁니다. 등의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된다. 2번 질문에 우리가 좀 쉽게 틀릴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안전진단을 전문기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건데,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한다면 틀리다고요. 아시겠죠? 그거 하나 좀 주의해 봐주시고요. 3번. 시군구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2차, 2차 안전진단을 또 한번 해야 되고요. 3번. 3의 경우에 시군구청장은 증축 가능 여부를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간의 안전진단 의뢰, 저를 보세요. 1차에 안전진단 했잖아요. 그죠? 그럼 2차에 한 번 더 할 때는요, 했던 사람에게 또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왜?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간 외의 기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안전진단 전문 기간 했다 그러면은 공단 또는 연구는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거 잘 봐주시고요. 5번. 시군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3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광대장 밑에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해라. 2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밑에 도지사 기본계획 수립하여 도지사 승인받아라. 들어보세요. 그분 특광대장에서 대장 수립권자잖아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수립권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은 해야 되겠죠. 시장은 승인받아라. 그건 조금 전에 이거잖아요.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수립권자가 아니죠. 아닌데 뜬금없이 광명시장 가만히 있는데 경기지사가 와가지고 수립하라네? 응, 알았어. 요거. 수립하라고 시키면 수립하는 것이죠. 애초에 수립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시키면 수립하면 되는 것이고, 안 시키면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장은 수립권자이므로 승인을 얻어라. 이렇게 좀 틀리게 할 만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람 10살 이상. 그 다음에 4번 읽어주시고요. 5번. 자,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그렇게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주택 상환 사채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맨 끝에 금융기관 등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여기에 토지공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2번. 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계획 수립해서 국장 승인이죠? 예, 국장. 틀렸죠? 국장 승인. 2번. 사채는 기명증권입니다. 맞아요.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사채 원부죠. 그죠?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이 아니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해야 되겠죠. 채권이 아닙니다.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그가 발행한 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유효하죠. 5번. 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 아니고 주택법이 먼저고 없을 때 요거 외에는 두 번째로 상법이죠. 선순위는 주택법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사채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주공과 등록사업자는 사채를 발행하려면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국장 승인받아라. 2번. 액면 또는 할인 방법. 3번. 세대번 전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여도 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갈 수 없다. 방금 같은 경우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갈 수가 있죠. 예외 규정이니까. 있다 해야 맞겠죠. 4번. 사채는 기명증권이고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맞는 표현이죠. 5번. 사채의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까지 기한이지만 아무리 길어도 3년은 초과할 수가 없다. 6번은 이제 거기 뭐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 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데 아까 전에 법인 5기죠? 전부 다 3자. 그죠? 3년, 300호, 3년. 요거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 나겠죠. 그죠? 그럼 바로 3번이 100호가 아니고 300호임을 알 수가 있죠. 7번은 요약집에 없어요. 없는데, 있나? 없죠. 그죠? 예. 제가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 한번 참고했는데, 저거요 보면은, 예. 청문인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내가 좀 암기할까? 이거 그냥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공부하지 마시고, 시험장 가기 전날, 요런 인내로 가보세요. 혹시 알아? 그거 낸 거예요, 그냥. 내온 적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반드시 해라가 아닌 건데, 답은 5번이에요. 5번인데, 1번에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말소하기 전에, 2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4번, 리모델링 허가 취소인데, 그래서 1번도 주택자 들어가고, 3번도 주택자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앞에 1번에 그 해설에 주택, 1번에 주택 동그라미 해보세요. 주택. 그래서 2, 3, 4, 주택 사주리. 사조. 하면 되겠죠. 그죠? 주택 사주리? 주택, 물론 3번도 주택입니다만은 1번 한 번 주택을 빼니까 2, 4, 주택 살이?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자. 그냥. 주택 사주리. 그 정도면 해서 그냥 체킹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법을 모두 마치고, 저를 잠깐만요. 아까 전에 내가 문제집에도 그 지문이 없고요. 기본서, 요약집에도 그 지문이 없어가지고 내가 말 못했는데, 기본서에 나와요. 법 바뀐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요약집에 보시면 181페이지를 펴봐요.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그 기본서 보고 좀 체크하셔야 되겠죠.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까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뭐 5년, 4년, 3년 있잖아요. 그죠? 그 기산점이 언제냐? 이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저거 보세요. 저거 봐요. 입주자 모집
입주자를 입주자 모집을 하여 주택 공급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억나요? 최초로 이거 길어요. 최초로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한 날 이거예요. 이거 요 파트 기본서에 나옵니다. 아마 기본서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이날부터 계산하는데 요거 이래 바뀌었습니다. 해당 주택의 입주자도 선정된 날 이래 바뀌었어요. 요것이 날부터 계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부터 요까지 내용이 여기부터 요까지 내용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지에도 요약집에도 이런 지문이 있으면 내가 얘기할 텐데 없어가지고 지금 설명합니다. 자, 하는 김에 아까는 얘기했던 합시다. 그럼 하는 김에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토법에 보시면 그 공동구 파트 장 펴보실래요? 공동구 파트, 공동구가 요약집 28페이지 하는 김에 봅시다. 또 다음 주에 또 내가 또 문제 풀다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약집 28페이지 있죠? 거기 쌍가리 6번에 동그라미 3번 나옵니까? 거기에 안전점검에서 1번 1년에 1회 이상 실시는 그들이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이 대통령령이거든요. 요게 삭제.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이제 정기점검 있죠? 이건 아예 이제 법에 없습니다. 삭제. 지워버려요. 그래서 문제집에 아마 요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지우면 돼요. 삭제시킵니다. 아시겠죠? 정기점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삭제. 폐지. 하지만 1년에 1회 이상은 있습니다. 요건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에 있는 요 부분에 지문 나오는 것들을 아마 두 문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우면 돼요.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농지법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